여러분 혹시 이런 테스트 한 번쯤 해보셨지 않으셨나요? 나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니까 좌뇌형 인간, 나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이니까 우뇌형 인간, 이렇게를 스스로 규정해본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성격 유형 검사에서부터 진로 상담, 심지어 기업의 인재 개발 프로그램까지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의 성격을 이처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참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 말이 아니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과학이 들려주는 뇌 이야기는 훨씬 더 경이롭고 우리에게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면요. 오늘 우리는 뇌과학 역사상 가장 큰 오해의 뿌리를 찾아보고 그 오해를 넘어 우리 뇌의 진짜 잠재력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의사들은 아주 심각한 뇌전증, 즉 간질 환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뇌의 한쪽 반구에서 시작된 거대한 전기적 폭풍이 뇌 전체로 퍼져나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잦고 격렬한 발작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때 훗날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하게 될 신경생물학자 로저 스페리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아주 과감하고 혁신적인 수술을 시도합니다. 바로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를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다발 뇌량을 절단해버린 것이죠. 뇌량은 약 2억 개가 넘는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좌뇌와 우뇌의 정보 고속도로입니다. 이 다리를 끊어서 발작이 한쪽 반구에서 다른 쪽 반구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도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끔찍했던 발작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격도, 지능도, 기억력 또한 수술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뇌의 가장 큰 정보다리를 끊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서 스페리 박사는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엄청난 기회를 발견합니다. 마치 두 개의 독립된 마음처럼 되어버린 좌뇌와 우뇌가 각각 어떻게 세상을 보고 조종하고 느끼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생긴 것이죠. 스페리 박사와 그의 동료 마이클 가자니가는 이렇게 분리된 뇌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독창적인 실험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뇌의 비밀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 시야에 왼쪽에서 들어온 정보는 오른쪽 뇌 우뇌로, 오른쪽에서 들어온 정보는 왼쪽 뇌 좌뇌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뇌량을 통해 이 정보가 즉시 공유되지만 뇌량이 절단된 분리뇌 환자는 그럴 수가 없죠. 자, 이제 전설적인 실험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열쇠와 반지 라고 이름 붙여진 첫 번째 실험입니다. 환자를 스크린 앞에 앉히고 눈 깜빡할 사이에 단어 두 개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시야에는 반지를, 왼쪽 시야에는 열쇠를요.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환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반지요. 왜일까요?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중추 대부분은 좌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른쪽에서 들어온 시야를 좌뇌에서 보았고 좌뇌에서 이거를 말한 것이죠. 좌뇌는 반지라는 글자만 봤으니 당연히 반지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연구자는 환자에게 눈을 가린 다음에 주머니 속에 왼손을 넣어서 아까 본 것을 만져서 꺼내보라고 합니다. 왼손은 누가 조종하죠? 바로 우뇌입니다. 그러자 환자의 왼손은 주머니 속을 뒤적거리더니 정확하게 열쇠를 꺼냈습니다. 말을 못하는 우뇌는 아까 왼쪽 눈을 통해서 열쇠라는 단어를 분명히 보았지만 자신이 말할 때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이 조종하는 왼손으로는 열쇠를 확실히 찾아서 꺼낸 것이 되겠죠. 마치 한 사람 안에서 두 개의 분리된 뇌가 두 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닭과 삽 그리고 이야기꾼의 탄생이라는 실험이죠. 이번엔 그림입니다. 왼쪽 시야에는 눈이 펑펑 내리는 풍경을, 오른쪽 시야에는 닭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여러 그림 카드 중 방금 본 것과 가장 연관성 깊은 그림을 양손으로 각각 골라보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환자의 오른손, 즉 좌뇌는 오른 눈이 닭발을 봤으니까 닭발과 어울리는 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왼손은 눈 내리는 경향을 봤으니까 풍경과 가장 어울리는 삽 그림을 가리켰죠. 여기까지는 각자의 뇌가 본 것을 그대로 가리키는 아주 논리적인 충실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연구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삽을 고르셨나요? 하지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건 좌뇌죠. 하지만 삽을 고른 것은 우뇌입니다. 그런데 이 좌뇌는 눈 내리는 풍경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왼손이 왜 삽을 골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좌뇌는 모르겠는데요? 라는 반응 대신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내는 것이죠. 아, 그거요. 닭장에서 닭똥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이 순간 뇌과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이 실험은 좌뇌의 아주
특별한 역할, 바로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냈습니다. 좌뇌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이야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모순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나라는 존재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서사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작화라고 부릅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이유들이 어쩌면 나중에 만들어진 그럴듯한 해석일 수 있다는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오해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불린의 실험의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그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놀라운 현상이 뇌량 이라는 다리가 끊어진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뇌량이 온전한 사람들은 1초에도 수억 번씩 이 뇌량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완벽하게 좌뇌와 우뇌가 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연구를 이끌었던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도 자신의 연구가 좌뇌는 논리, 우뇌는 감성이라는 식으로 단순화되어 칵테일 파티의 안주거리처럼 소비되는 것에 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언어만 해도 그렇습니다. 좌뇌가 단어와 문법 같은 구조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면 우뇌는 말의 뉘앙스, 억양, 감정적인 톤을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둘의 완벽한 협주 덕분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뇌의 통합이 깨졌을 때 어떤 혼란이 벌어지는지는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마치 자기가 의지를 가진 것처럼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현상인데요. 마치 기생수 같죠?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셔츠 단추를 잠그면 왼손이 이거를 스르륵 다가와 그 단추를 혼자서 풀어버리는 식이죠. 두 두뇌가 협력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혼란을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이라는 통념은 자동차의 변속기를 떼어내버린 뒤 이 현상을 보고 원래 자동차는 사람이 밀어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결론 내리는 것처럼 아주 잘못된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뇌과학은 이 잘못된 통념에 아주 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기술 덕분입니다. fMRI는 MRI를 뇌에 기능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fMRI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문제를 풀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즉 뇌의 어느 부위로 뇌에 피가 몰리는지 눈으로 바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줍니다. fMRI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논리적인 수학 문제를 풀 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나 우리 뇌는 어느 한쪽만 편향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양쪽 뇌의 여러 영역들이 오케스트라처럼 복잡하고 정교하게 협조하며 함께 작동합니다. 특히 우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창의성은 최신 연구에서 온뇌, 즉 홀브레인 활동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힙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멍하니 딴 생각을 하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목표에 집중해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다듬는 실행 제어 네트워크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두 시스템을 협력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창의성은 우뇌에서 번쩍 터져나온 신비한 섬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발상과 냉철한 평가 사이로 오가는 정신적인 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연습을 통해 더 잘 출 수 있는 기술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이제 낡은 신화를 허물었으니 그 자리에 우리 뇌의 진짜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바로 신경가소성, 즉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 신경가소성이란 우리의 뇌가 경험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물리적인 구조와 기능까지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딱딱하게 굳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길이 생기고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쓰지 않는 길은 없어지는 살아있는 도시와 같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숲속의 오솔길 예시입니다. 처음 가보는 숲에 길을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한두 번 지나간다고 해서는 아무 흔적도 남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풀이 쓰러지고 땅이 다져져 점차 뚜렷한 길이 생겨나죠. 우리 뇌의 신경망도 똑같습니다.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그에 해당하는 뉴런들의 연결, 즉 시냅스가 더 강하고 두껍게 변해 효율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뇌과학의 유명한 격언이 이 원리를 말해줍니다. 가장 유명한 실제 사례는 런던 택시 기사들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런던의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선
25,000개가 넘는 골목길과 랜드마크를 모두 외워야 하는 극악무도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택시기사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 중 하나인 해마의 특정 부위가 일반인보다 눈에 크게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직업적인 필요에 의해 고된 훈련을 통해 뇌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변한 것이 되겠죠. 이 신경 가속성이야말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어떤 틀 안에 우리를 가두는 좌뇌 혹은 우뇌 신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타고난 뇌 구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 어떤 신경망을 강화하기로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나는 좌뇌형 인간일까? 혹은 우뇌형 인간일까? 라는 익숙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통념이 생겨난 극적인 분리뇌 실험의 현장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신 뇌과학 기술을 통해 그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 뇌의 진짜 슈퍼파워인 신경가속성을 만났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라는 성격 유형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신화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잡한 과제의 양쪽 뇌를 모두 그리고 함께 사용합니다. 둘째, 우리 뇌의 핵심 원리는 분리가 아니라 연결과 통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신경가속성 덕분에 우리의 노력과 경험을 통해 평생에 걸쳐 이 뇌를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가 당신에게 좌뇌형 인간이냐 우뇌형 인간이냐 묻는다면 이렇게 웃으면서 답해주세요. 저는 그냥 운뇌 홀브레인형 인간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이런 낡은 라벨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의 뇌를 다시 그려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길을 뇌에 새롭게 만드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뇌과학 박사 뇌근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